안녕하세요. 영화 속에서 나를 찾아보다 마리아입니다. 영화 줄거리와 영화 감독 그리고 주연 배우를 이야기해보고 주부들의 시점에서 영화의 주제를 나름대로 해석해보는 오늘의 영화는 세계적 오페라 디바 마리아 칼라스의 마지막 일주일을 그렸다는 영화 마리아입니다. 칠레 출신의 라라인 감독은 영화 마리아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정체성을 이해하려는 한 인간의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제클린 케네디의 삶 제키와 다이애나 이야기 스펜서 그리고 이번 영화 마리아가 파블로 라라인 감독의 세 번째 정기영화입니다. 주인공 마리아 칼라스 역할에는 안젤리나 졸리가 열연하고 있어요. 안젤리나 졸리는 소개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녀는 이 역할을 위하여 성악 레슨도 받았다고 합니다. 제1막 영화의 시작은 1977년 9월 16일 파리의 자택에서 마리아의 삶이 끝났음을 암시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그녀의 나이 53, 최고의 오페라 가수이며 20세기 디바라고 불린 마리아 칼라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화 마리아는 맨드렉스 기자의 인터뷰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몸도 마음도 쇠약해진 모습, 약에 취해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억을 띄엄띄엄 조각처럼 꺼내놓습니다. 인생 마지막 장에 서 있는 마리아는 빛나는 시절을 향한 그리움을 간직한 채 서서히 시들어가며 몇 년 전부터는 집사와 가정부 브루나 그리고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아파트에서 은둔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각성제와 진통제만으로 연명해온 아슬아슬한 삶으로서 우울증에 시달리며 현실과 환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랜드 피아노를 거실 이쪽 저쪽으로 옮겨가면서 다시 무대에 서는 날을 꿈꿉니다. 영화 마리아는 오페라처럼 4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리아의 현실과 환상, 현재와 과거로 오가는 장면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는데 과거로 전환할 때는 오페라 무대와 음악을 활용한 연출이 인상적입니다. 파블로 감독은 그녀의 과거의 가장 밝은 순간과 모호하고 어두운 현재를 대조했습니다. 제2막 마리아의 어머니는 미국에서 남편과 이혼하면서 자녀를 데리고 고향인 그리스로 돌아오면서 자신이 못 이룬 성악가의 꿈을 자녀들에게 강요합니다. 어머니의 극성스러운 교육과 유능한 선생님의 레슨과 마리아의 재능과 열정은 대역으로 나선 주인공 역할이 무대에서 빛나면서 그녀의 시대가 시작됨을 알립니다. 마리아 칼라스는 1949년 자신보다 27살 연상인 사업가 메네기니와 결혼했고 남편의 후원을 받으면서 정신적, 물질적 안정된 생활에서 오페라 가수로서 기반을 다졌습니다. 뚱뚱했던 90kg 거구의 몸을 다이어트한 뒤로 그녀는 카리스마 있는 미모, 무대 매너와 연기력까지 더하여 세계적인 오페라 디바가 됩니다. 이탈리아, 미국, 영국 등 최고 극장에서 그녀는 최고의 공연을 합니다. 오페라 역사는 칼라스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 이렇게 영화 감독이자 오페라 감독인 프랑코 제페렐리가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에게 보낸 찬사입니다. 최고 오페라 디바로서 승승장구하던 마리아는 1957년 한 파티에서 오나시스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결혼한 상태에서 오나시스 구애로 시작된 사랑은 오나시스가 1968년 제키와 결혼하기 위해 떠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디바 마리아 칼라스와 오나시스와의 연애사는
오페라 못지않게 세상을 달구었습니다. 그러나 연애 이후로 칼라스는 컨디션을 난조로 공연을 취소하는 일이 잦아졌고 이러한 일은 대중의 비난을 사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그녀는 무대에서 멀어지고 있었고 언론은 그녀의 스캔들로 도배합니다. 성악가는 수도하는 사람만큼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절제해야 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목소리와 컨디션 관리 등 자기 절제의 생활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3막 사실 개인적 칼라스의 삶은 비극에 가까웠습니다. 가난으로 얼룩진 어린 시절, 극성이고 이기적인 엄마와의 불편한 관계, 그런 와중에도 파파라치에게 공격받는 모습도 안쓰럽기도 합니다. 사실 야신가인 오나시스가 원하는 것은 무대에서 디바 마리아 칼라스이지 여자로서 마리아를 사랑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나시스를 남자로서 인간으로서 진심으로 사랑했었다고 합니다. 마리아 칼라스가 눈길만 주어도 좋은 남자들이 줄을 섰을 텐데 나이 차이도 많고 제키와 결혼한 오나시스를 계속 사랑했다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60년대 중반 이후 그녀의 가수로서 삶은 마리아가 급격하게 기울었고 빛나던 목소리도 잃고 사랑도 잃은 칼라스는 10년 가까이 은둔 생활을 합니다. 화려하고 추앙받았던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평범해집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시작하고자 무대에서 그녀가 좋아하는 아리아를 연습하러 다녔습니다. 죽기 전까지. 여기까지가 영알이 줄거리인 것 같아요. 제4막 감상평. 사실 감상평을 쓰고자 하는 이유 속에 그녀의 아름다운 아리아를 같이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흐름을 끊기지 않고 감상평과 노래를 넣는다는 것은 어렵네요. 영화에 대한 기대는 객석에서 듣는 세계의 전설 마리아 칼라스의 목소리, 그 강력한 존재감입니다. 영화가 주는 즐거움인 아베 마리아, 노르마 등 아름다운 오페라 아리아를 칼락스의 목소리로 전부 들려줄 수 없어서 유감입니다. 또 다른 노래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바넬라 등 귀에 익은 오페라 아리아가 많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환상과 현실을 오가는 장면에서 라스칼라 극장에서 전성기의 칼라스가 도니제트의 오페라 안나 몰레나를 열창합니다. 칼라스 노래뿐만 아니라 칼라스가 트로카테로 광장에서 환상을 보는 장면에서 대장간의 합창이 흘러나오고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중에서 유명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나오는데 노래의 가사가 조국을 잃고 그리워하면서 고난을 견디는 힘을 달라고 애원하는 마지막 절규처럼 마리아도 전성기의 목소리는 잃었지만 견디고 다시 일어서는 마음을 라라인 감독이 표현해 준 것 같아요. 라라인 감독은 화려하고 추앙받으며 엄청난 팬들의 환호를 받았던 디바도 있지만 평범한 인생을 사는 마리아도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 마리아를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정체성을 이해하려는 한 인간의 이야기라고 말했으니까요.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적이 있나요? 이제까지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노력했나요? 사실 정체성이란 것이 너무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라라인 감독이 마리아 칼라스 인생을 영화로 만들었듯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영화의 한 부분이죠. 당신은 어떠한 영화를 찍으면서 살고 있나요? 오페라 사막 중에서 현재 우리는 몇 장 몇 막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나이에 해당된다면 마지막 사막인가 모르겠네요. 마리아 칼라스 이야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화 마리아에 대입할 수 있는 자신의 이야기는 또 무엇일까요?
그녀는 노래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우리도 혹시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대답도 못 들었는데 이제는 헤어질 시간이 되었네요. 칼라스가 부르는 예수를 위해서 살았노라 아리아 가사처럼 저는 예수를 위해 살았고 사랑을 위해 살았으며 살아있는 영혼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것처럼 노래 부르는데 비록 그녀는 갔지만 이렇게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준 그녀를 기억하며 영화 감상을 마치려 합니다. 이상으로 영화 속에서 나를 찾아보다 제 이름도 같은 마리아였습니다. 다음 영화 기대해 주세요.